네, 이전 영상에 이은 2부 영상입니다. 6월 전까지 법인 물량이 쏟아져서 집값이 폭락한다는 설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이 얘기가 사실인지 알아볼게요. 저는 바로 어제 법인으로 산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뒤에 시장 흐름하고 무주택자분들 팁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바로 이전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었죠. 8개월 전인 20년 6월에 경기도 아파트를 공동 투자로 매수했었어요. 투자 모임에 법인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투로 진행했어요. 아파트 지역은 경기도였고 전월세율이 높은 곳으로 갭 투자해서 실투 금액이 적게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매도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왜 어떤 프로세스로 샀는지는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으니까 추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세요. 이제부터는 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과연 수익이 났는지 또 정리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법인 아파트 매도까지 4가지 포인트를 볼 거예요. 첫 번째, 법인 매수 아파트에는 실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등기치고 하루만 보유하든 1년, 2년을 보유하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은 직접 잡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매수한 당시는 20년 6월 초죠. 6.17 대책, 7.10 대책 발표 전입니다. 당시 법인 취득세가 높지 않았어요. 7.10 대책 이후 현재 법인 취득세는 무려 12%의 지방세 별도인데 당시에는 취득가액 과표 구간에 따라 주택수와 무관하게 1에서 3%만 내면 됐어요. 세 번째 포인트, 작년 6.17 대책에 이런 게 있었어요. 법인이 20년 12월 말까지 보유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양도세 기본 세율에 추가 10%를 부과하는 기존 방식을 유예해준다. 하지만 21년 1월 이후에 팔면 추가 20%를 부과한다. 즉 10%가 추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작년 연말까지 팔지 올해 연초에 팔지 고민했는데 작년 연말 상승세를 보니 양도세를 10%더 내도 연초에 파는 게 이득일 거라고 판단했어요. 공투한 사람들에게 연초까지 끌고 가자고 제가 강하게 리드했고요. 다행히 다 따라주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옳은 판단이었죠. 네 번째 포인트, 그럼 왜 쭉 들고 가지 않고 연초에 팔아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들고 가면 더 오를 집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매도한 이유 역시 7.10 대책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7.10에 나온 종부세 개정 때문이에요. 이때 법인에게 주던 종부세 기본공제 6억을 폐지하고 3주택, 조정지역은 2주택 이상 보유한 법인은 종부세 최고세율인 6%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건 다 버텨도 이 종부세를 내면 진짜 이익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월 1일 이전에 빠져야 했고요. 5월 말까지 잔금을 마무리하려면 안전하게 2, 3월쯤엔 계약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투기 근절이라는 명목 하에 세금 뜯어 결국 1월부터 매물을 올려놨고 어제 매도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그럼 급하게 던졌으니까 제값 못 받지 않았냐고요? 신고가 찍고 매도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둥탁! 투자에 들어간 돈 정리해 드릴게요. 들어간 돈은 매수가에서 전세가를 뺀 금액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등기 수수료, 그리고 취득세를 냈고요. 매도 시엔 매도 중개수수료 내고 양도 차익에 법인 양도세 30%를 떼고 법인 배당세 15.4%까지 내야 합니다. 참 세금 많이 떼가죠. 어쨌든 합법적으로 낼 것 다 냈고 추후 내야 되는 세금도 다 낼 거예요.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비용 다 떨구고 수익을 냈습니다. 두둥탁! 잠깐만요. 여기서 혹시 이전 영상 매수에서부터 이 매도까지 1년의 과정으로 수익을 낸 게 불로소득으로 보이는 분 있으신가요? 이게 매수부터 매도까지 신경 쓸 것도 공부할 것도 많고 잘못 투자하면 세금만 많이 내고 엑시트를 못할 수도 있는 투자예요. 원금 손실 리스크도 있었지만 제가 공부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투자한 거고요.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났을 뿐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신성한 노동소득이 아닌 놀면서 얻은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라가 다시 환수해 가야 하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시간에 본인도 부동산 공부해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 경험에 비대어 시장 흐름 볼게요. 저처럼 법인 물량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거다. 예측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법인 물량이 쏟아져서 집값이 하락할 거라는 주장은 작년 6.17 이후부터 있었어요. 작년 연말까지 팔면 양도세 10%를 줄일 수 있으니까 매도가 많을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지나고 보니 시장은 이 매물들을 다 소화하면서도 집값을 폭등시켰습니다. 이런 급상승세를 이어간 이유는 두 가지예요. 가장 큰 건 임대차 입법의 부작용으로 전세가가 올라서 매수로 전환한 기존 세입자들이 많았어요. 법인들이 던지는 외곽 물량들까지 이분들이 다 신고가로 매수했어요. 정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두 번째는 저처럼 상승장을 읽고 양도세 10%를 더 내더라도 21년 6월 1일 종부세 부과 기준일 전에 팔려고 아직 안 던진 분들이 있어서요. 뭐 종부세를 내더라도 끝까지 가져갈 법인들도 당연히 많지만요. 그리고 이제 2월 설 연휴가 끝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올해 6월 1일까지 약 3달 반 정도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량이 쏟아져서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틀렸어요. 그렇게 큰 하락은 안 올 거예요. 하지만 몇 달간 잠시 소강 상태 또는 소폭 조정 정도가 올 수도 있어요. 2월 현재 매수세가 줄어든 타이밍에 종부세를 회피해야 할 물량들이 아직 남아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무주택자분들 대폭 하락 정도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법인 매물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 2~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미 많은 물량이 소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만큼의 하락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6월 1일 전에 종부세를 피해서 팔아야 하는 매물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매도를 올려놓고 2~3월 안에 계약이 안 되면 4~5월에는 잔금일을 짧게 가져가야 하는 금매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월이 되면 부득이 패닉세를 해야 하는 금매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운 좋으면 잔금을 5월 말까지 치르는 조건으로 좀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막차가 떠나갔지만 혹시 지각 매수라도 할 분이 있다면 막차 트렁크에라도 탑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 신고가가 6억인 아파트를 사려고 호가를 딱 봐요. 근데 제일 싼 게 6억 5천이고 그 다음은 막 7억 이상부터 있고 그래요. 이런 아파트가 5억 8천 아니면 막 5억 5천 정도 수준의 금매로 어쩌다 한 개씩 나올 수도 있어요. 당장 저만 보더라도 어제 매도한 그 아파트 한 3월까지 안 팔렸으면 4월부터는 살짝 초조했을 수도 있거든요. 안 팔리면 그냥 안 팔고 버티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 종부세를 적당히 먹여야지 진짜. 기지개 켜야지. 어쨌든 이런 금매를 잡으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5월 말까지 잔금을 낼 수 있는 현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 물량이 서울 상급지에서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 참고하세요. 법인들도 상급지를 스테이하고 하급지부터 매도하려고 하겠죠. 최대한 많은 부동산 사장님과 컨택을 하시고 정보망을 넓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막차 쫓아가서 트렁크에라도 타려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요. 두둥탁! 6월 1일이 지나고 과세 대상자들이 확정되고 나면 1년의 여유가 생기니까 매물들이 다시 잠기고 하반기에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네, 오늘 법인 매도와 시장 흐름에 관한 얘기를 이 정도로 정리해 볼게요. 저 역시도 이번 투자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네요.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도 지식이 1이라도 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빨리요. 그럼 안녕요.